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냥 저임금 국가를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 이미 물가가 그 임금이 상당히 비싸졌다. 이게 1인당 소득이 1만 3천 불인데 이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동남아에서도 1만 3천 불 되는 나라가 싱가포르 외에는 없어요. 브루나이, 싱가포르는 없고 다 만 불 이하거든요. 뭐 말레이시아 정도가 한 6, 7, 7천 불, 6, 7천 불 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전면이란 말이에요. 4천 불 막 6천 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 동남아,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가 이게 다 끝나버렸네. 결국에는 중국에다가 그 애플이 공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폭스콘이 짓고 하고 있긴 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기술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사람들의 맨파워, 손 기술도 상당히 좋고 기술 개발하는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그 벤더들의 그런 그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라인이 되게 촘촘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제품을 만들기 상당히 좋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팀쿡이. 이 사람은 또 물류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이분도 거기서 중국에서 만들고 싶겠어요. 안 그래도 뭐 트럼프 1기 때부터 바이든 거쳐가서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압박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계속 유지하고 이분이 완전 친중파잖아요. 계속 한 분기에 한두 번씩은 계속 중국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들 만나고 그거 보면은 그리고 오늘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패권이에요. 패권. 지금 보면은 파란 게 1775년도인가 그때 독립을 했던 미국이 쭉 치고 올라가가지고 신흥국이었죠. 신흥국 신대륙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바로 US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딱 중화잖아요. 센트럴에 있던 나라였는데 점점 유럽한테 밀려가면서 이제 쭉 빠졌다가 지금 치고 올라가서 미국의 턱 밑까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뭐 미국 GDP의 75%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올라오기 전에는 이 파란 거 이게 어디냐 이 영국이에요. 영국이 쭉 올라왔는데 1900년도 초그 1900년대쯤에 이미 미국한테 패권을 뺏겼죠. 뺏긴 상태가 됐고 그리고 영국 되기 전에는 이제 여기 보면 더치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쭉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때 주저앉아요.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영란 전쟁 때 영국이랑 그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면서 그때 패하거든요. 그러면서 저 패권을 네덜란드가 영국한테 줘버리죠. 이게 1750년대 상당히 중요한 이 시대 때 중국도 꼬꾸라지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미국을 중국이 추월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제가 볼 때 추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제가 이거 설명을 못했는데 이게 그 레이 달리오의 변하는 세계라고 하는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6,700만 뷰를 자랑하는 엄청난 영상인데 1시간짜리예요. 근데 교육 영상인데 자막을 키시면 한글 자막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한 세 번, 네 번은 보셨어야 되는 그런 영상이에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고 우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레이달리오 책을 한 권을 보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먼저 한번 그 주의를 환기시켜 놓고 책을 보시면 상당히 빨리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영상을 지난주 한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같이 쉐어를 했었어요. 근데 영상을 제가 주말에 바빠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리고 브리티시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영란 전쟁 여기는 뭐 딱히 전쟁 없었지만 이 뒤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 1차, 2차 대전이 되면서 완전 영국이라는 나라는 주저앉죠. 왜냐면 전쟁 때문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기 때문에 정부가 그리고 이렇게 미국이 전성기를 50년대 구가했는데 50년대 구가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조업도 상당히 강했었고 전 세계적으로 GDP의 한 35%까지 차지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큰 그 대륙이 GDP로 볼 때 큰 대륙이 유럽이었는데 유럽이 다 폭삭 주저앉았잖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이제 통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저 미국이 전 세계 그 경제적인 패권을 장악을 한 거죠. 50년대 그때.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좀 내리막길을 솔직히 좀 조금씩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이라든가 일본 이 두 나라가 상당히 치고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뭐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공업화 시키고 이제 재건을 하면서
이제 그 엄청난 그 비이성적인 이 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개혁 개방하면서 90년대부터 개방을 하죠, 등소핑이. 그러면서 흑묘백묘하면서 이렇게 쭉 올라왔고, 클린턴 정부 때 중국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키면서 이제 국제의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죠. 그러면서 또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고 겁니다. 여기서. 이 국기는 네덜란드 국기거든요. 이 한 나라가 피크를 찍고 내려갈 때는 그 이 정도 때쯤 됐을 때 국민들이 반은 아닌데요. 서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피크를 한 2017년도쯤에 아마 찍은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나라가 반으로 나눠졌어요. 제가 해외에 한 5년 가까이 있다가 한국 오니까 되게 그 세대 간의 반목, 남녀 간의 반목 이런 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섭다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지금이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네덜란드도 그랬대요. 네덜란드 나라가 뭔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고 또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나라가 기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자들은 뭐 그대로 있겠죠. 근데 부자 3대 가니까.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그 하층들이라든가 중간층들도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직업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목을 하게 되고, 이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레달리오가 상당히 통찰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전쟁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덜란드랑 영국이랑 전쟁을 펼칩니다. 영란 전쟁. 그래서 이제 지죠. 가라앉죠. 그게 이때였어요.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영국인 거죠. 내려가고 있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 그래서 이거 그냥 보시고요. 약간 그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쭉 한 사이클을 도는지 흥망성쇠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마 이 정도쯤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쯤에 디클라인, 나라가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GDP도 그렇고 뭐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게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산업적인 그런 경쟁력도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그 달러 원 환율이 저렇게까지 폭락한 거는 뭐 중국 미국이 오랫동안 고금리를 이렇게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한국의 그런 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를 보시면은 제 2023년도에 덴버에서 어느 커피숍에서 그 뚜껑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USA요. 뚜껑도 이제 그 미국이 만든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어떻게든 미국 여행 갔던 거 사진을 좀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돼가지고 보다가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그때 얘기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기억이 재구성인데, 2023년도면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메이드 인 USA, 그 우리나라 물건 사용하자 이런 열풍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물가를 올리는데 영향을 전 줬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남의 나라 일이긴 한데, 트럼프가 막아라는 거를 포기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포기하는 순간 트럼프는 끝입니다. 레임덕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3년 이제 9개월 동안.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밀고 가게 되면은 물가가 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딜레마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뭐 제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거를 막 수출하고 그런 나라는 안 됩니다. 절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품목들, 가성비 품목들을 미국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지금 뭐 테슬라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이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기가팩토리에서 찍어내니까. 근데 중국 차한테 밀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팀 쿡이 한 얘기가 괜히 한 게 아니에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 비용을 줄이는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쪽이 전문가거든요. 코카콜라가 거기서부터 이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한계가 있는 전쟁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젊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 안 하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은 화이트 칼라 되고 싶어 하고, 고졸분들도 공장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뭐 차라리 핸드폰 가게에서 일하든가 다른 걸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상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공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이게 소득 수준이 1만 지금 3천 불인데, 1만 3천 불이 우리나라 97년도 막 6년도 그때쯤이거든요. 아니 99년도인가? 그럼 그때 우리나라도 상당히 한국 분들이 공장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좀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은 미국인들이 공장에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민자들은 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민자는 계속해서 이제 줄여가게 될 것 같고 연평균 150만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올해는 50만 명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엄청나게 내쫓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들어올 기업들은 다 들어왔어요. 유럽에 있는 기업들, 유럽 기업들도 이미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이미 많이 들어왔죠. 벌써 뭐 거의 300년 가까운 그런 뭔가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300년 넘는 그런 긴밀한 유대가 있고 경제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사회, 예술 막 전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올 애들은 다 들어왔고 현대차가 이번에 늦게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되게 그 약간 소극적인 게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뭐 온쇼링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 자국 기업들 온쇼링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레이달리오의 그 영상 좀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이번 무역 전쟁이 그 중국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승리라기보다는 미국의 패배로 끝나게 되면은 와 그동안 사실 중국이 국내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중국이 어떻게 미국을 이렇게 따라잡겠어 이런 얘기들이 한 3년 가까이는 팽배했었는데 이게 다시 뒤집어질 것 같아요. 특히 IT 쪽에 상당히 중국이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이 좀 잡았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그걸 못 잡았고 바이든 정권 때 그 상무부 장관 있었잖아요. 지나 레이몬도 이 여성분 그 히스패닉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대학가를 빠져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을 제재를 해도 중국이 살아남는다. 우리의 정책은 실패했다라기보다는 효과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동맹들 이용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했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1차 때도 실패했는데 2차 때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지금 보면은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그 절차들이 진행된 거 보면은 이번 무역 분쟁이 정말 실패로 끝나게 되면은 중국의 부상이 상당히 빠를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 미국이 인심을 잃었어, 인심을. 오히려 중국이 더 다른 나라들한테는 더 뭐랄까 살가운 그런 느낌이고 그거를 비집고 지금 중국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을 뭐 오히려 지금 무역 협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랑 하는 것보다 그 중국이랑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진핑도 열심히 지금 동남아 다니고 있고 이제 뭐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유럽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 동맹과의 그 균열을 지금 비집고 지금 저 중국이 들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미국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스크래치를 넘어서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중국이 뭔가 이렇게 휘어잡으면은 부작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1대1로도 상당히 부작용이 컸고 뭐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빛의 빚더미에 지금 휩싸이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리고 미국도 지 마음이지만 중국도 지 마음이야. 늘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동북공정 영역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한테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지금이야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또 오늘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군산인가 어디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또 중국인 학생이 촬영하다가 걸려가지고 또 뺏기고 간첩 행위를 한 거죠. 간첩 행위를 이거 잡아야 되는데 또 이번 이재명 정권이 되겠죠. 이재명 정권은 약간 친중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때려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너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방식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방식은 절대 맞는 정책이 아니고 관세는 아름답겠지만 그 아름다운 게 트럼프하고 한테는 맞지 않아요. 미국한테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보다는 좀 실리를 찾고 좀 똑똑하게 감정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뭐랄까 80년대 그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어요. 관세를 때리게 되면 지금은 즐거워 보이겠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피해를 본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저는 레이건이 필요하다. 지금 레이건 같이 좀 똑똑한 정상적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남의 나라 욕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데요. 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다른 또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